이번 프로그래밍 기초 16강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도 자료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derived data type이 구조체 structure와 공용체 union 그리고 열거형 enumerato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 구조체에 대해서 배우다가 중간에 이 포인터에 대한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포인터가 있는데 이렇게 struct 그 다음에 구조체의 struct의 태그 univ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title, address, students 이렇게 이제 있다면,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미콜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struct univ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구조체, 지금 이 구조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KU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KU는 안에 타이틀과 어드레스와 스튜던트가 있으니까 한국대학교 주소, 그다음에 학생 수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한 포인터, 이게 주소를 우리는 PTR, 이게 struct univ라고 하는 것에 요 에스테리스크 해가지고 포인터로 선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PTR은 KU의 주소를 값을 넣으니까 PTR이 KU를 이렇게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자의 그 화살표 연산자는 바로 구조체 포인트 변수 PTR을 이용해서 구조체의 멤버를 참조하려면 연산자 빼기하고 작다 이런 뜻의 표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intf에 ptr title, address, students 이렇게 있으면 각각 %s, %s, %d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포인트에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면 이 구조체의 멤버를 참조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PTR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변수라면 그 포인트에 가리키는 것의 내용하고 이게 갈로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의 멤버를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구조체의 점과 그 다음에 포인터, 구조체 포인터의 이 화살표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터는 제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갈로가 없으면 ptr 점 어드레스 이렇게 하면 얘를 하나의 묶음을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내용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갈로를 꼭 포함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구조체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만약에 PTR 포인터라면 PTR에 가리키는 내용의 점 타이틀 하거나 혹은 PTR이 가리키는 타이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KU의 점 타이틀의 내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갈로가 없으면, 그리고 이것은 PTR이 가리키는 타이틀의 내용,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이 문자 배열이니까 첫 번째 글자를 나타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배열이 있습니다. 구조체 배열은 그냥 구조체 변수를 여러 개를 선언할 때는 일반적인 우리 변수에 대한 인테자 배열, 캐릭터의 배열, 더블의 배열 이렇게 하듯이 구조체에 대해서도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struct book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멤버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체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struct book에 C language라고 하는
이 책이 3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똑같이 우리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C랭의 0번째의 author, C0의 0번째의 타이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 이게 C랭에 대해서 이게 배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그 배열과 마찬가지로 첨자는 0부터 배열 크기 빼기 1만큼 쓸 수가 있다. 자, 이 복소수의 예제를 보면 복소수 연산에 이용되는 함수를 하는데 pair complex 1이라고 하는 전달 인자 복소수의 켈레 복소수를 구해서 반환하는 함수가 있다. 켈레 복소수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복소수는 이 실수 부분과 3 더하기 5i 이게 허수 부분이 있을 때 허수 부분을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3 빼기 5i 얘가 3 플러스 5i의 켈레 복소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컴플렉스라고 하는 타입의 콤프라고 하는 변수 구조체 변수는 3.4, 4.8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p콤프라는 애가 따로 있는데 페어 컴플렉스 1에 이 콤프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죠. 그럼 얘가 불려지기를 컴플렉스의 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콤프라고 하는 것과 콤이 동일하게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구조체의 타입이기 때문에 이 값이 여기로 옮겨올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3.4, 4.8이 콤도 3.4, 4.8 이렇게 해서 값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콤프의 이미지는 4.8인데 그냥 빼기를 하니까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그걸 콤프.이미지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콤.이미지라고 하는 콤과 이 콤프는 다른 거죠. 별개죠. 그래서 여기에 콤프가 있고 여기에 콤이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된 거죠. 그래서 요 이미지 부분을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켈레 복수를 만들고 그 다음 리턴 콤 하면 얘가 리턴이 되죠. 리턴이 되면 그 리턴된 결과가 p콤프에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p콤프도 역시 컴플렉스라고 하는 같은 태그의 구조체고 안에 있는 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리턴하니까 요게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되니까 p콤프라고 하는 애는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가 이 결과값이 복사되면서 여기 있는 애가 만약에 3.4면 3.4가 이쪽으로 복사가 되고 원래 여기가 4.8이었는데 마이너스 4.8이죠. 그 마이너스 4.8이 이게 마이너스 4.8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C에서는 뭐 그게 구조체 인자든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 인자든 결국 함수에 전달할 때 이 call by value로 값이 복사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안에 이런 그 인자에 대한 변수는 바로 오토 베리어블로 요 안에서만 추가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스택에서 만들어져서 사용을 하고 요 함수를 끝나고 나면 사라지게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턴 콤 하면 그것이 일로 리턴이 와서 복사가 된다. 그죠? 자, 근데 이 어드레스를 줄 수도 있겠어요. call by 어드레스로. 그래서 어드레스를 주면 주소 값을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call by value예요. 이것도. 근데 그 value가 어드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pair complex 2라고 하는 것에서 주면 이제는 얘가 컴플렉스 포인트죠. 그 포인트를 주소값 주니까
예를 들어서 페어 컴플렉스 2라고 하는 거 부를 때 여기에 어떤 3.4, 2.5 만약 이런 값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호출하면 이 요거의 주소값 만약에 572번지다 그러면 이 콤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값을 일로 받아오니까 콤이라고 하는 것에는 572라고 하는 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얘가 얘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 있던 것에. 그래서 콤의 이미지, 콤이 가리키는 곳의 이미지는 2.5죠. 이게 2.5를 빼기를 하죠. 해가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2.5죠. 그걸 다시 콤의 이미지에다 넣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5가 된다. 그죠? 그러고 리턴하면 이 값은 사라지지만 이 값은 그대로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로 이 주소값을 넘겨주는 효과가 있다. 그죠? 그래서 부를 때는 호출할 때는 페어 컴플렉스 2에 콤프의 주소값, 콤프 주소값을 넘겨주니까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조체는 일반적으로 멤버가 많을 경우에는 혹은 또 큰 배열일 경우에는 그 값을 통째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 값만을 전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함수 안에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제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struct complex 리얼과 이미지 실수와 허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complex라고 하는 것이 태그죠, 그죠? 구조체의 태그. 그래서 struct의 complex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t complex라고 type define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t complex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pair complex 1에 t complex com 이렇게 돼 있죠. 자, pair complex 1은 이 com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값을 주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 파라미터 전달하고 거기서 처리하고 나서 리턴이 다시 또 t 컴플렉스다 그죠? 그래서 페어 컴플렉스 1을 보면 페어 컴플렉스 1에서는 이 콤을 호출하면 그 보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콤의 이미지를 빼기 해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부호 바꿔주고 다시 콤을 리턴하면 그게 t 컴플렉스죠. 그래서 리턴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프린트 컴플렉스인데 이 컴프가 3.4, 4.8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tmax에 p컴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 컴플렉스인데 프린트 컴플렉스는 컴을 받으면 여기 지금 컴이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컴프 여기는 컴프가 이거죠. 그것이 복사가 되는 거죠. 이게 호출한다는 말은 그래서 3.4, 4.8 이렇게 값이 들어와서 이 콤이라는 애의 이미지가 0보다 크니까 복소수는 이렇게 출력을 하죠. 만약에 얘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4.8이라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4.8 4.8은 다시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플러스를 만든 후에 4.8 그대로 찍는 거죠. 그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페어 컴플렉스 1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호출한 후에 다시 페어 컴플렉스 1은 리턴 되니까 그 리턴 되는 걸 pcomp에다 받아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해보고 페어 컴플렉스 2는 이 주소값을 주니까 주소값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주소값을 받아서 컴프의 이미지는 마이너스 컴프 이미지 이렇게 해서 실제 컴프가 가리키는 콤이 가리키는 그 위치 값을 직접 바꿀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혔고
그 다음에 공용체가 되겠습니다. 공용체는 서로 다른 자료형을 동일한 저장 공간에 이용하는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다른 자료형을 동일한 하나의 저장 공간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유니온 데이터, 이 스트럭처 때하고 똑같이 스트럭처 대신에 유니온 쓰고 얘가 유니온의 태그죠. 그래서 데이터에 캐릭터, 인테저, 더블 이렇게 세 가지 전혀 다른 거를 쓰면은 하나의 메모리를 얘를 ch 캐릭터로 보기도 하고 cnt 인테저로 보기도 하고 real이라고 하는 더블로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스트럭처는 각각 해당되는 멤버들을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하지만 유니온은 하나에다가 그냥 같이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체의 유니온의 멤버는 모든 멤버가 동일한 저장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멤버의 값을 저장하여 이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ch나 cnt나 real이나 다 그냥 하나만 쓰는 거죠. 하나만. 단지 이것을 우리가 캐릭터로 인식할 거냐 인테저로 인식할 거냐 혹은 더블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적절한 멤버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만약에 ch에다가도 ch에다가 3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고 카운트에다가 50을 넣고 그 다음에 리얼에다가 70.5를 넣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넣은 게 얘가 유효한 값이에요. 왜냐하면 얘나 전부 다 동일한 자료 메모리를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용체에서 똑같이 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에는 이렇게 만약에 유니온 데이터에 캐릭터, 인테저, 더블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각각 1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니까 가장 큰 8바이트에 해당되는 메모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값을 넣고 뺄 때는 내가 각각 ch로 멤버를 부를 거냐 카운트를 부를 거냐 리얼을 부를 거냐에 따라서 얘를 한 바이트만 쓸지 두 바이트, 네 바이트 쓸지 혹은 8바이트 쓸지 그리고 또 그것이 이 어떤 타입의 데이터인지를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동일한 저장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멤버가 캐릭터인 경우에는 첫 한 바이트만 쓰고요. 인테저 같으면 첫 4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 같으면 8바이트 전체를 공간을 다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type define을 이용해서 새로운 자료형 일정을 할 수 있는데 union data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type define 할 때 앞에 우리가 t 붙이고 대문자 해서 camel 스타일로 우리가 변수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t union에 데이터 1에다가 10을 넣는다. 그래서 다른 초기값은 첫 멤버의 초기값으로만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첫 멤버의 초기값으로만 정의 가능하니까 첫 멤버의 초기값은 ch죠. 캐릭터죠. 그래서 캐릭터로 입력하는 건 처음엔 돼요. 그래서 t 유니온 데이터의 데이터 2에는 a를 저장한다. 왜냐하면 다 다른 타입인데 하나의 저장 공간을 사용하니까 첫 번째 쓰는 데에 있는 멤버의 초기 값으로만 저장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공용체의 변수로 멤버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주소값을 받아오면 이 p 데이터의 ch, p 데이터의 내용의 ch, 그 다음에 데이터 2의 ch, 데이터 3의 ch 이렇게 각각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데이터 1에 ch 첫 번째에다가 a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ch를 출력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 1의 카운트, 데이터 1의 리얼 이렇게 막 이 멤버를 불러가지고 출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enumerate예요. 열거형. 그래서 결국은 얘가 사실은 이제 정수형 상수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테저로 구현되는데 enumerate의 color 해서 yellow, red, blue, magenta, green 이렇게 해서 얘를 우리는 color라고 명명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태그가 있으면 그 태그를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태그 없이 바로 이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enumerate, yellow, red, blue, green, magenta, green 하고 call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태그가 없지만 변수로 이미 이 앞에 있는 이것을 쓰는 거죠. 근데 동일한 타입의 enumerate를 새로 또 만들 수는 없겠어요. 태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0, 1, 2, 3, 4 이렇게 해서 값이 상수값이 저장되어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옐로우, 레드, 블루, 마젠타, 그린 이게 다 상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여기 있는 옐로우, 레드, 블루, 마젠타, 그린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미 이뉴머레이터를 정의를 할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컬러는 옐로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콘스탄트 상수값을 우리는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거형을 이용한 예를 보면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를 우리는 태그 day7이라고 이렇게 enumerate를 하고 enumerate day7을 우리는 type define 하기를 tday라고 이렇게 하겠다. 그죠? 그러면 today는 뭐 FRI 이게 금요일 나타나죠. 그걸 우리가 니모닉하게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enumerate day라고 하는 tday는 7개의 상수이기 때문에 0부터 해서 6까지 값이 대응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enumerate pl은 C는 1972, CPP는 1983, 자바는 1995, CS는 20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값을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0부터 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직접 지정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enumerate PL, T, PL, P 랭귀지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아래처럼 enumerate shape에서 circle은 상수 처음에 무슨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try는 3, rect 4, star 7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지정을 안 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콘스턴트 값 플러스 1이 여기에 정의가 되기 때문에 다이아는 8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죠? 그래서 상수 값이 지정이 되면 이뉴머레이터는 그 값을 쓰고 지정되지 않은 선수는 그 이후 일식 증가해 가지고 그 상수 값을 정의를 하게 되겠어요. 자, 여기 얘가 있는데 enumerate의 day 7에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enumerate day 7을 우리는 today, tday라고 명명을 했고요. tday에 day가 들어오면 스위치해서 이렇게 콘스턴트 값 sun, mon, Wednesday 이렇게 각각
이 콘스턴트 값을 써먹을 수가 있다. 언제든지, 그죠? 그래서 D가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D가 8보다 작을 때까지 D를 일정화시키면서 프린트 데이에 D 값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일요일,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이제 순서적으로 월요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구조체의 포인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뉴머레이터와 유니온,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